반갑습니다. 자산노트 권서진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 보시고 좀 의아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서진님, 요즘 알트코인 분석하느라 바쁘더니 웬일로 비트코인을 갖고 왔어? 이러실 수 있죠. 맞아요. 제가 그동안 막 백서 뜯어보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는데 좀 미쳐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중동 뉴스랑 그 미군 에픽 퓨리 작전 소식을 모니터링 하다가 도저히 이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봤거든요.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폭격 기사 딱 뜨자마자 비트코인이 몇백만 원씩 그냥 훅훅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막 기사를 써내려가죠. 거봐라, 비트코인 안전자산 아니다. 디지털 금신화는 끝났다. 요렇게요. 근데 정작 그 시각에 이란 현지에서 되게 기이한 숫자가 하나 찍힙니다. 이란에서 제일 큰 코인 거래소가 노비텍스라는 곳인데 거기서 공습 직후에 출금량이 평소보다 무려 700%가 넘게 폭증한 거예요. 그 공습 경보 울리는데 지하실로 대피하던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개인 지갑으로 싹 빼낸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금은 위기 때마다 오르는데 왜 비트코인은 뉴스 뜨자마자 떨어질까? 근데 또 이상하죠? 폭격이 떨어지는 현장에 있는 난민들은 왜 비트코인을 챙겨서 국경을 넘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 묘한 모순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판도가 앞으로 어떻게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지까지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일단 안전자산이라는 말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이라는 게요. 위기 때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 아니고요. 가격이 방어되는 자산을 뜻합니다. 이게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금을 볼까요? 금은 4가지를 다 통과해요. 위기 때 가격 잘 방어해주죠. 매장량 한계 있죠. 사고 팔기 쉽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쌓인 인류의 신뢰가 있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어떠냐? 차갑게 딱 떼놓고 보면요.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그거 딱 하나 확실하게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왜 전쟁 뉴스만 뜨면 금처럼 못 버티고 먼저 깨지는 걸까요? 이게 시장 구조 뒤에 3가지 비대칭이 깔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첫 번째는 시장 구조인데요. 비트코인은 진짜 돈으로 사고 파는 현물보다 빚내서 투자하는 파생상품 거래량이 무려 6.5배나 많습니다. 게다가 24시간 안 쉬고 돌아가잖아요. 밤중에 악재 뉴스가 딱 뜨면 빚을 끌어쓴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제일 먼저 터지면서 청산 물량이 매도를 부르고 그게 가격을 아래로 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들어와 있는 돈의 성격이에요. 금은 중앙은행이나 연기금 같은 무거운 돈들이 받쳐주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 단기 시세 차익 노리는 헤지펀드나 레버리지 트레이더들이 주류예요. 위기 징후가 보이면 제일 먼저 짐 싸서 도망가는 가장 가벼운 자금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경험치 차이입니다. 금은 몇천 년 동안 위기가 오면 금 사자는 행동이 사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데이터가 쌓인 지 1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모순이 나오죠. 그럼 난민들은 왜 안전자산도 아닌 비트코인을 목숨처럼 챙겼을까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나 이번 중동 사태 때의 현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쟁이 터지면 중앙은행이 해외 송금을 바로 막아버리고 은행 지점들 다 문 닫잖아요. 내가 통장에 수억 원이 찍혀 있어도 당장 배고픈 우리 아이 빵 한 조각을 못 사는 무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 피난민들이 챙긴 게 12개 단어로 된 비트코인 비밀번호, 시드 구문입니다. 종이에 적거나 머릿속에 외워서 국경을 넘은 거죠. 몸만 빠져나가면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만 켜서 내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유엔 난민기구도 난민들한테 구호금 줄 때 코인으로 쥐어줬거든요. 참, 우리나라도 현재 전쟁의 역사를 가진 국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한 휴전 국가라는 점에서 다른 해외 투자자들보다 방금 이야기가 남 일처럼 느껴지진 않는 것 같네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위기 때마다 금이랑 반대로 움직였어요. 국가도, 기관들도 아직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안 모십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국경이 막히고 은행이 셧다운된 최악의 상황에서 실제로 내 돈을 지키고 작동했다는 이 압도적인 유용성만큼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가격을 방어하는 능력하고 위기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능력,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유용성이라는 씨앗이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비대칭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국면이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얘기하기 전에 관점을 한번 싹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자, 노트 식구분들, 여러분들은 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돈을, 물건을 사거나 가치를 저장하는 도구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건 근대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되게 좁은 정의고요. 진짜 돈의 본질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믿고 거래하게 만들어주는 신뢰의 기술입니다.
금이 5천년 동안 왕자를 지킨 게 단순히 반짝거리고 예뻐서가 아니에요. 위조가 안 되고 눈앞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이 되고 무엇보다 왕이나 국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가치, 요게 금의 본질이었던 거죠. 그런데 1971년에 닉슨 쇼크라고 아주 충격적인 대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미국이 이제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줌 하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인류가 5천년 동안 지켜온 돈은 권력자 마음대로 늘리면 안 된다는 약속이 깨진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가 쓰는 돈은 정부가 찍어내면 찍어내는 대로 가치가 얇아지는 종이돈이 된 거예요. 또 다들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엄청난 돈을 뿌리고 다시 돌아가기 싫은 코로나 시절 때도 돈을 살포하고 이게 다 그 닉슨 쇼크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금값이 오르는 건 단순히 금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돈 마음대로 찍어내는 걸 나는 못 믿겠다 하는 불신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배신에 대해서 백서라는 형태로 던진 가장 정교한 응답이에요. 제가 이 블록체인 기술 구조에 미쳐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의 진짜 혁신은 신뢰라는 걸 국가나 은행이 아니라 수학과 코드에 맡겼다는 겁니다. 2100만 개라는 발행량 제한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어떤 권력자나 중앙은행도 손댈 수 없는 철통 같은 규칙이거든요. 금도 어디서 새 금광 터지면 공급이 늘어나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우연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왜 당장 금처럼 안 움직이냐고 하는 건 좀 가혹한 거죠. 금이 신뢰 쌓는데 5천년 걸렸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15년 된 갓난아기거든요. 그럼 이 1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금의 5천년을 추월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요? 지극히 현실적인 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 축적의 압축이에요. 금이 위기 오면 사는 자산이 되기까지 50년 넘게 걸렸거든요. 비트코인도 50년 걸릴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중동 공습 때도 보셨겠지만 비트코인은 위기 직후에 급락했다가도 순식간에 기관자금 유입으로 복귀해버립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빠져도 결국 제자리 이상으로 돌아오네? 하는 데이터가 사람들 뇌리에 촘촘하게 쌓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신뢰의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진짜 소름 돋는데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이미 비트코인 거래량 엄청난 부분이 AI랑 트레이딩 알고리즘에 의해 돌아갑니다. 만약 이 알고리즘들의 지정학적 위기지수 터지면 비트코인 사라는 조건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50년 동안 경험 쌓을 필요도 없이 코드가 단숨에 패턴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대교체죠. 이제 Z세대가 부모 세대 자산을 상속받기 시작하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금은 부모님이 집에 모셔두던 옛날 물건일 뿐이에요. 첫 투자 계좌를 증권사가 아니라 코인 거래소에서 텄고 비트코인으로 자산 올라가는 걸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과연 금을 찾을까요? 비트코인을 찾을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지금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위기 때 가격 방어를 못 해주고 국가나 기관들도 그렇게 안 봐줍니다. 이건 차가운 팩트예요. 하지만 국경이 막히고 은행이 멈춘 곳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였다는 유용성은 완전히 별개의 축이고요. 이 유용성을 바탕으로 위기를 거치면서 쌓이는 경험의 압축과 코드가 만드는 새로운 신뢰, 그리고 세대교체,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딱 맞아떨어지는 날이 오면 비트코인은 금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디지털 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신뢰를 만든 넥스트 골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매번 마이너한 알트코인 백서만 뜯어보다가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는 큰 화두를 들고 와봤는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가끔은 이렇게 시야를 밖으로 넓혀서 판 전체를 보는 것도 투자 공부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경로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먼저 현실로 다가올 것 같으신지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밤에 잠이 안 올 때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정성껏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들 휴가철이라 바쁘시죠? 피서지 가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휴가 없이 열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쉼이든 일이든 무더위에 다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꼭 챙기시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열대야 없이 다들 시원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자산노트 권서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